오늘도 차트를 보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거래대금이 9조 9,676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10조 원 아래로 내려온 게 2023년 9월 이후 처음인데 분위기가 정말 썰렁하죠? 5주 연속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가격이 폭락해서가 아니라 매수세 자체가 싹 죽어버린 거예요. 시장이 시끄럽게 무너지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히 식어가는 게 사실 더 무섭잖아요. 거래 대금이라는 건 자산이 손에서 손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넘어갔는지를 보여주는 회전율인데 이게 줄었다는 건 살 사람이 없거나 팔 사람이 다 떠났다는 뜻이죠. 현재는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거래 대금 낙폭이 43%에 달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시장에 있던 사람 10명 중에 4명이 자리를 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다 팔고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들고 있는 건 그대로 둔 채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는 관망세가 짙어진 거죠. 실제로 전체 포지션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팔고 떠난 게 아니라 물려 있어서 못 파는 사람과 무서워서 못 사는 사람이 지금 팽팽하게 대치 중인 겁니다. 시장이 텅 빈 것 같지만 사실은 다들 숨죽이고 다음 방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 보여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을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하죠. 반다트랙 데이터를 보면 최근 한 달간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액이 130억 달러 수준인데 이게 코로나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올해 초까지 AI랑 반도체 쫓아다니던 미국 개미들도 지금은 일단 손을 뗀 건데요. 개별 종목만 보면 순매수가 71%나 증발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매수는 역대급으로 줄었는데 개인들이 들고 있는 전체 주식 포지션은 사상 최고치거든요. 결국 팔지 않고 버티는 힘이 여전히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게 아니라 자리가 바뀐 겁니다. 투기성 자금이 이제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거든요. 웹3나 새로운 예측 시장처럼 변동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짧게 들렀다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죠. 과거처럼 가격이 오른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거래대금을 폭발시키는 장세가 아니에요. 요즘 시장은 돈이 훨씬 더 짧고 까다롭게 움직입니다. 재미없다 싶으면 바로 다른 판으로 옮겨가는 시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래대금만 보면 시장이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금이 이동하며 새로운 시장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들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시장에 나온 물량은 누가 가져가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게 바로 손바뀜입니다. 가격이 길게 빠지면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량을 던지게 되는데 그걸 지금 누군가가 조용히 받아내고 있어요. 비트파이넥스 리포트를 보면 이런 흔적이 아주 선명하게 찍히거든요. 밀러밸류 파트너스 같은 곳에서도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고 언급했죠. 거래가 끊기고 최악인 구간에서도 장기 논리가 깨지지 않았다고 보는 스마트머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무거운 데이터가 바로 이겁니다. 1. 83만 개의 비트코인이 미실현 손실 상태예요. 수익 구간에 있는 물량보다 훨씬 많죠. 이건 지금 들고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보고 있다는 뜻인데 심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는 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본전 찾으려는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라 당분간 시원한 상승보다는 지지부진한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이클을 보면 보유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가 장기 바닥이 만들어지는 신호이기도 하죠. 놀라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모건 스탠리 같은 제도권 창고로는 비트코인이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ETF 상품인 MSBT를 통해 1년계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했어요. 모건 스탠리 임원들이 직접 산 건 아니지만 그만큼 투자자들의 돈이 현물을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죠. 투자자는 클릭 한 번으로 상품을 사지만 뒤에서는 진짜 비트코인이 금고로 들어가 잠기게 됩니다. 시장에 돌아다닐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요. 이건 당장 가격을 올리는 매수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유통 공급을 서서히 조이는 진짜 매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은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현물 쪽은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파생시장은 정반대거든요. 7월 초 기준으로 파생시장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베팅이 대거 사라졌습니다. 무려 1억 달러가 넘는 돈이 3주 만에 청산된 거예요. 롱 포지션 청산이 전주보다 94%나 늘었을 정도로 시장의 공포가 극단으로 향하고 있죠. 반등을 기대하며 버티던 물량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물과 파생의 온도차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이 응축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펀딩비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6월 말에 마이너스로 내려갔던 펀딩비가 일주일 만에 266%나 뛰었거든요. 판돈은 줄었는데 여전히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비싼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강해서 롱이 늘어난 게 아니라 희망 회로를 돌리며 끝까지 버티는 분들의 무거운 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강제 청산이 쏟아지면서 펀딩비가 리셋되기 쉽거든요. 지금 리플은 아주 조심스럽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하지만 반전 신호도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를 보면 네트워크 가치는 오히려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리플의 네트워크 거래량은 최근 한 달 기준으로 3에서 4% 늘었고 NVT 비율도 내려오면서 네트워크 사용이 바닥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파생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는데 실제 생태계는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크립토콘트 분석가들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파생의 공포와 실제 네트워크의 정상화가 엇갈리는 이 구간이 어쩌면 리플의 바닥 언저리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국내 거래 대금이 다시 10조 원선을 회복하는지 체크해야 해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추세적으로 유입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건 스탠리 외에 다른 제도권 창구에서도 매집이 확인되는지 봐야겠죠. 마지막은 리플의 펀딩비가 스스로 정상화될지 아니면 청산으로 리셋될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비트파이넥스에서는 앞으로 이 3개월을 바닥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가 마침 미국 중간 선거와도 맞물려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거래가 끊기고 지친 사람들의 물량을 더 오래 버티는 돈이 다 받아간 다음에 비로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떨거나 시장을 붕괴로만 바라볼 때가 아니라 조용히 옮겨가는 물량을 누가 들고 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해야 할 때예요. 어려운 국면이지만 지금 잘 버티고 전략적으로 시장을 보는 분들이 결국 크게 웃게 될 겁니다.